네, 안녕하세요. 7월 31일 목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멤버십 영상과 전체 공개 영상이 따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이제 정확한 금액과 이런 지지라인 함께 나오는 영상은 아마 내일부터는 멤버십 영상에서만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흐름과 지금 바로 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갈지 그런 전체적인 틀과 대략적인 기준을 잡아드리는 그런 정도로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어제 3시에 금리 결정 있었고 이제 모두의 예상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근데 어차피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은 이미 모두가 예상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제 금리 가지고는 시장이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한 차례 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장후에 마소와 메타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크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숏을 잡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공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 부근에서 잡으려고 하다가 사실 메타가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서 이제 불안해서 숏을 잡지 않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위치에서 나스닥을 보면 일단 강하게 이 상단 추세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채널 리테스트가 올 수 있습니다. 추세가 워낙 강하다면 이제 리테스트를 하지도 않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채널까지 한번 내려오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으로 보면 좀 짧게 주면은 제가 봤을 때 23,700선에서 바로 들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밑은 23,600입니다. 이 채널 라인. 그래서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분할 매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채널 리테스트 왔을 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채널 하단까지 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관망하고 나서 매수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위치에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너무 감정에 지배되면 안 됩니다. 지금 생각을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하방보단 상방이 유리하다 이렇게 최대한 절제된 그런 감정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 임해야 이제 혹시 모르는 하락이 왔을 때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오를 거라는 그런 감정에 지배돼 있으면은 이 하락이 와도 손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오를 거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확신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어제 일단 종가 마감을 320 아래에서 한 모습입니다. 320을 일단 지켜줘야 최소한 추세 상단까지 약 340 정도 여기까지 붙일 수 있는 그런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320 아래에서 마감한 모습은 좀 아쉽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테슬라가 320 아래에서 마감하면 물량을 조금씩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는 어제 장 이후에 실적에 힘입어서 증시가 오르는 걸 보고 일단 오늘까지 보고 결정하려고 아직 물량은 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 테슬라가 다시 320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좀 아래로 밀린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물량을 조금씩 익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포지션 공유는 이제 저희 멤버십 텔레그램방에 공유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오늘 중요 라인을 보면 이제 위로는 당연히 320 위로 최소한 종가 마감을 해줘야 다시 한번 추세 상단까지 붙일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그게 아니라 좀 밀린다면 다시 한번 이 삼각수렴 채널 하단까지는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 320 뚫는지 아니면 밀리는지 좀 봐야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다음 팔란티어 보겠습니다. 일단 팔란티어는 고점 부근에서 삼각수렴 형태로 조정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팔란티어는 위로는 이제 160을 뚫어주면 162에서 최대 165까지 일단 나갈 수 있는 자리로 보고 있고 반대로 하방은 이제 155 지지가 뚫린다라고 했을 때는 150까지는 일단 밀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중요 라인은 이제 상방으로는 160 그리고 하방으로는 155 지지가 나오는지 보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 지켜줘야 했던 이 하단 추세 라인 지금 이탈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대로 이 하단 추세를 이탈하면서 어느 정도 200 아니면 205 이 사이에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지금 위치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제 반대로 어닝이 잘 나온다면 1차적으로 215 그리고 단기적 최대 220까지 일단 도전할 수 있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들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일단 프리장에서부터 지금 올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아마존을 어제 메타나 마소처럼 좀 어닝을 노리고 매수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잘 나와도 어제 메타나 마소처럼 굉장히 좋게 나오는 실적이 아니라면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아마존의 실적에 따라서 나스닥이 광기의 랠리를 좀 이어갈지 아니면 좀 쉬어갈지 그 여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고 계신 분들 좀 기준을 잡아 드리자면 일단 1차적으로는 약 229 그리고 225에는 이제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 라인 잡아 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아이온큐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양자주 전체적으로 어제 마소 CEO가 양자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모두 올라준 모습입니다. 지금 거의 죽다 살아온 모습이고요. 일단 상방으로 좀 더 힘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최소 42 아니면 제일 좋은 건 43 위에서 최소 4시간 봉이 놀고 있어야 어느 정도 저항이 되었던 라인들을 뚫고 상방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왜냐면 이미 한 42 정도까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차라리 4시간 봉 이상으로 한 43 정도 여기 놀고 있는 거 보고 우리가 43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으로는 어제 직전 저점인 39.3 정도나 아니면 40 여기는 지켜줘야 되는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실스큐 보겠습니다. 실스큐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지옥에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실스큐는 우리가 신규 매수 들어가기에는 3.5 아마 3.5가 강한 저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양자주 테마 전체적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이 3.5를 강하게 뚫어주고 4시간 봉 이상으로 위에서 놀고 있다면 우리가 3.5를 기준으로 잡고 추격 매수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대로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3.5 부근이 만약에 온다면 어느 정도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방으로는 일단 저는 3은 절대 깨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스트래티지 보겠습니다. 일단 스트래티지도 어제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390 깨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요 라인은 어제랑 동일합니다. 일단 하방으로는 390 깨지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위로는 최소 405 위에서 놀아야 되고 이제 상승이 좀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415에서 420 최소한 여기는 이제 4시간 봉 이상으로 돌고 있으면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고 매수에 들어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스트래티지도 오늘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고 계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코인베이스 보겠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도 어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370 깨지 않고 잘 지켜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 상승 추세에 죽지 않았다 라고 보고 있고, 일단 프리장에서도 현재 약 387불 정도에 있습니다. 오늘 본장에 이제 코인베이스가 390 위에서 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추세가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390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코인베이스 매수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코인베이스도 오늘 실적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일단 실적을 떠나서 차트만 보고 봤을 때는 이 상단 추세 저항 지금 어제 뚫어준 모습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올라갈 그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똑같이 절대 깨서는 안 되는 라인이 370으로 보고 있고 그 위는 39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서클 인터넷 그룹 보겠습니다. 일단 서클 인터넷 그룹도 어제 종가 마감 일단 190 부근에서 해줬기 때문에 저도 아직 물량 들고 있습니다. 일단 서클 인터넷 그룹은 좀 더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 205 부근 여기는 최소한 들어와서 이 추세 안에서 놀아야 우리가 신규 매수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제 하단으로는 직전 저점인 약 180
부근과 그리고 현재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지지 라인은 한 17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샤프링크 게이밍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샤프링크 게이밍도 어제 상승하면서 마감해준 모습이고 일단 프리장에서 20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위치에서 20을 기준으로 매수에 들어가셔도 되고 이제 제일 안전한 거는 한 23 정도를 위에서 놀고 있을 때 우리가 23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트마인 보겠습니다. 일단 비트마인도 제가 32 부근에서 지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정확히 32 부근에서 지지하고 조금 올라준 모습입니다. 일단 비트마인은 지금 프리장에서 36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일단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한 34 정도 그리고 그 밑에는 32 정도 기준점 삼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일 안전한 거는 한 40 부근 여기서 위에서 놀고 있을 때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40 부근이 이더리움 기준으로 한 4,000 정도 될 걸로 보이고요. 이제 이더리움이 이 4,000 저항에서 맞고 떨어지지 않고 지지하고 올리는 모습 보여준다면 아마 비트마인도 그렇고 샤프링크도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프링크랑 비트마인 갖고 계신 분들 일단 이더리움이 4,000을 뚫고 지지하는지 그거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솔라나 보겠습니다. 일단 솔라나도 중요한 라인 175 깨지 않으면서 반등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라나도 일단 제가 봤을 때 182 여기를 4시간 봉 이상으로 위에서 놀고 있으면 우리가 182를 기준점으로 삼고 매수 들어가 볼 수 있겠고 이제 하단으로는 똑같이 175 여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도 어제 깨서는 안 되는 라인 이 3 부근을 정확하게 지키고 다시 올라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의 기준점은 다시 3을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고 이제 위로는 3.25 이상에서 4시간 봉으로 놀고 있으면 어느 정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도 제일 중요한 라인인 이 하단 추세 라인 어제 이 주위에서 어지러운 무빙을 보여주다가 일단 결국 나스닥 상승에 힘입어서 다시 추세선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중요한 것은 이 추세 바깥으로 빠지는지 아니면 이 전고점을 뚫고 안착을 해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관련주 매매하시는 분들 이더리움이 추세선 밖으로 이탈하는지 아니면 위로 뚫고 지지하고 상승이 나가는지 이 점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도 어제 파월 의장 발언과 함께 한 번 더 밑으로 찌르면서 다시 한번 모든 롱을 죽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스닥의 상승에 힘입어서 제일 중요했던 이 상단 추세 저항을 현재 뚫은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일단 비트코인의 추세는 좋아 보이고요. 이제 혹시라도 다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한 120K 정도까지는 공통 상승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어제 이 하방으로 롱을 모두 죽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고점 부근에 스탑로스를 걸어두고 있는 숏 물량은 죽여야 하락해도 세력 입장에서 그림이 제일 좋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지금 위치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 추세선을 리테스트 하러 내려온다면 그리고 뚫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비트코인 관련주 BITX나 아니면 스트래티지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120K 주변까지는 들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멤버십 영상과 전체 공개 영상이 따로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영상처럼 정확한 매수 매도가 알려드리는 영상은 아마 멤버십 영상에 올라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장중 시황이나 이런 차트 분석 그리고 실시간 대응 방법 그리고 개인 종목 질문 같은 것도 아마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 올라갈 예정에 있으니까 다들 혼자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이제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